안녕하세요. 관중무TV입니다. 오늘은요,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의 저자는요, 추행 원장님이 되시는데 산림의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산림의원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원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협동을 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로 되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의료기관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원장님이 직접 본인의 돈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자금을 마련해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거고 함께 운영하게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과 의료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내가 아플 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담을 위해서도 병원에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저자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바로 열자마자 책 날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웃음을 보니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 또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발가벗은 주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소재였어요.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누구신가 했어요. 이 얘기를 듣게 된 게 어디냐? 목욕탕입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보셨다. 어딘가를 가리고 싶었지만 어디를 가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상황이었다. 가슴을 가려야 할까? 아랫도리를 가려야 할까? 하다못해 그녀의 눈이라도 가려야 할까? 그런 와중에 저 멀리서 수증기를 뚫고 또 다른 분이 뛰어왔다. 아유, 원장님 맞네. 현자 언니한테 원장님 계시다는 말을 듣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왔어요.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는 원숙 할머니였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겪을 수 있을 법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이 소재의 마지막쯤에 추행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네 주치, 병원에서 만나든 다른 곳에서 만나든 의사 가운을 입었든 안 입었든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의사, 미용실에서, 목욕탕에서,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도 마주칠 수 있는 의사, 그게 동네 주치의 운명인데 지금 벗은 게 문제겠어? 어떤가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힘든 점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이 의료협동조합 안에서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독거노인 할머니와 보살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얘기일까 하고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이다 라고 한다면 소재의 제목들이 다 흥미롭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담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소재 역시도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 의료인으로 일을 나갔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그때 파견을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숨이 차더니 일주일 전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을 했고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을 거쳐 오후 늦게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흉부 CT를 보니까 폐암으로 의심이 되었고요. 암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폐암 덩어리가 상대 정맥을 누르게 되면서 상대 정맥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호흡곤란이 왔던 거죠. 자, 그런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할머님께 가족이 있냐? 라고 여쭤보니까 가족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분에게 암입니다. 암인 것 같아요.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응급한 상황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할머니의 꿋꿋이 살아온 생명력을 믿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들으시다가 얼핏 눈시울을 적셨고 나는 엉엉 울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들으신 할머니가 도리어 나를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 거의 할머니에게 안기다시피 하여 울고 있던 내 등을 툭툭 가볍게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셨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이렇게 보살님을 만난 것도. 차분하게 의사의 암선고를 들으신 할머니는 알고 보니 근처 조그만 절의 큰 스님이셨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많은 제자들과 신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독거 노인으로 보이시는 할머니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암인 것 같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삶을 받아들이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자세를 되돌아보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요, 불만이 많은 환자들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또한 어때요? 소재의 제목들이 참 재밌죠? 여기에는 유난히 불만이 많은 환자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진료를 잘하는 편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후배 의사들도 자신의 가족을 맡기고 싶은 의사로서 뽑을 때 본인이 뽑혔었다고 해요. 그만큼 나름 잘 치료를 보고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오면 되게 많이 불평을 하셨대요. 불만이고 잘 안 고쳐진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 환자가 힌트를 주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한참 얘기한 후였다. 선생님, 저는 여기를 제 주치의의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라면 약이 안 맞으면 그냥 다음에 안 가고 말았을 텐데 여기는 주치의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부작용 같은 걸 더 열심히 얘기하게 돼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생전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환자 입장에서도 약이 잘 듣지 않는다. 선생님이 권해준 치료가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환자도 의사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아프다고 하면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의사,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의사, 그런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호사와 환자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서로 간의 신뢰, 그 안에서 우리는 보다 솔직해질 수 있고 더 좋은 올바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를 편안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책의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삽화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밝고 다들 웃고 있죠.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협동조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러한 의료협동조합이 우리 근처에 있었구나. 아직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무지한 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의료협동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요. 의사가 본인의 매출 때문에 이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매출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과잉 진료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쓰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성이 생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써야 되는 건데 만약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라고 했을 때 효과를 봐야지만 환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쓰지 말고 좀 항생제 처방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항생제를 써서 그냥 낫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3분 진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굴 잠깐 보고 몇 마디 했는데 그냥 그 진료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함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오롯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여유도 될 거고 환자도 마찬가지 나의 주치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믿고 의지하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세상은 더 행복하고 밝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대등해지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책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